안녕하세요. 엘몬입니다. 오늘은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그랜드하이트 서울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랜드하이트 서울은 1978년부터 운영을 해온 용산의 터줏대감 같은 호텔입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서 근처에 남산타워가 있고 이태원, 한남동에 가까워서 위치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호텔 바로 앞에 버스가 지나가고 근처역에서 셔틀도 운영하고 있어서 대중교통 접근성도 괜찮은 편이에요. 이날 저희는 차를 타고 방문했습니다. 호텔 바로 옆에 주차 공간이 있어서 편한데 투숙객도 주차비 10,000원을 받습니다. 적지 않은 호텔비를 내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주차비를 따로 받는 거는 조금 마음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호텔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하이트 스타일의 한국적인 장식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직원들이 반겨주시는 로비가 나옵니다. 오래된 호텔임에도 촌스러운 느낌이 많이 없고 높은 층고의 우드와 화이트 톤의 조화가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밤에는 적절한 조명으로 분위기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근데 인테리어랑은 별개로 낮이나 밤이나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복도로 올라왔습니다. 복도는 우드톤으로 되어 있고 사이사이 거울들이 많아서 조금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가집이나 말린 고추 사진 같은 걸 걸어놔서 한국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객실로 들어왔습니다. 객실은 넓진 않지만 답답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고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우드앤 화이트 톤으로 편안한 느낌입니다. 객실 내부도 복도처럼 사이사이 거울을 많이 배치해서 조금은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침대도 킹 사이즈라 크고 편한데 맞은편에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리적으로 위쪽에 위치한 호텔이다 보니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는 한강뷰로 예약하였는데 한강은 거의 안 보이고 한남동 뷰가 시원하게 보이고 있어요. 객실 중 남산뷰도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복도에서 찍어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보테가 베네타로 변신한 수영장도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면 수영장 물이 흙탕물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작년 여름에 찍은 거라서 지금은 콜라보가 끝나 원래 수영장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은 옥으로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고급스러운 마감재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촌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눈에는 옥이 동양적인 느낌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시설도 전체적으로 오래되고 좁은 느낌도 있네요. 어메니티는 발망입니다. 지하에는 수영장과 피트니스 클럽이 있습니다. 먼저 실내 수영장입니다. 성수기에는 미리 예약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고 수영모자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레일이 2개 정도의 크기인데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기와 놀기에는 조금 눈치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눈치를 주시는 건 아닌데 수영을 운동처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그렇게 느낀 것 같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자쿠지가 있어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기에 딱 좋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크지 않아 처음 보는 사람과 조금은 어색하게 앉아 있어야 하고 인사라도 건네야 하나 고민을 하게 만드는 크기였습니다. 실내 수영장에서 나오면 바로 야외 수영장이고요. 이건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메인풀이 있고 옆에 일광욕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유아풀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 구명조끼와 타월을 챙겨가시면 되고 조금 걸어 나오다 보면 수영장 근처에 테이블과 의자가 많이 보이는데 이건 여름 시즌에만 운영하는 풀사이드 바베큐 좌석입니다. 저는 동행인과 아기가 없을 때 와봤었는데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괜찮습니다. 시원한 여름 저녁에 예쁜 조명과 함께 수영장에서 먹는 식사가 나름 낭만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기가 있어서 밥을 먹는데 낭만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야외 수영장 주변에 선베드가 있는데 개수가 많지 않아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한쪽은 1.2m이고 반대쪽은 1.8m까지 깊어집니다. 그래서 얕은 곳에는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사람들이 많고 깊은 곳에는 어른들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수영장을 이렇게 수심을 다르게 해놓으니 서로 겹치지 않고 편하게 수영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선베드들이 줄지어 있는데 느긋하게 누워있기 딱 좋습니다. 숲에 있다 보니 벌레가 조금은 신경 쓰일 수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바닥에 물이 흐르는 곳도 있고 조그만 폭포 같은 것도 있어서 초록초록한 숲속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일광욕하기 좋습니다. 다시 수영장으로 오면 실내에서 봤던 자쿠지가 있는데 여기는 크기가 더 작습니다.
몇 명만 들어가도 꽉 차서 조금 더 부담스럽거나 민망할 수 있어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쿠지 크기가 전반적으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옆에 일광욕을 할 수 있도록 선베드들이 있습니다. 수영장 제일 안쪽에는 유아풀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이 60cm 정도 되는 깊이이고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더 큰 유아풀이 나오는데 호텔 연식을 따져보아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클래식하게 너무 예쁜 수영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아침 일찍 촬영을 한 건데 낮에는 두꺼비들이 이렇게 물을 뿜고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유아풀이 온수풀이 아닌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심지어 미온수도 아니라서 아기들이 차가운 물에 놀라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네요. 그리고 막상 놀고 있어도 감기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금방 나오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분수로 만들었는데 겸사겸사 유아풀로 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얏트에서 온수를 안 쓰는 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추운 겨울에는 수영장을 메우고 아이스링크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방문하시면 이렇게 로맨틱한 아이스링크장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정말 대박이죠?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바뀐 아이스링크장도 엄청 매력적입니다. 12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운영되고요. 투숙객뿐 아니라 외부인도 입장권을 구매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마리떼 프랑소아라는 업체랑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입구로 들어가면 팝업 스토어처럼 잘 꾸며놨어요. 문을 열고 나가면 반짝반짝한 조명과 함께 커다란 아이스링크장이 보입니다. 주변에 빛나는 나무와 아이스링크장의 조합이 로맨틱하고 예쁩니다. 주위로 난로들과 의자가 있어서 밖에서 앉아서 기다리거나 구경하기도 좋습니다. 저는 스케이트 타지 않고 구경만 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가족끼리 와도 좋고 연인들에게는 정말 강추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네스프레소와 협업하여 만든 카페가 있고요. 핫초코와 커피 또는 따뜻한 간식거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옆에는 피트니스 클럽이 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는 하얏트 회원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수영장도 그렇고 피트니스 클럽에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약간 동네 헬스장 같은 느낌이랄까요? 넓고 시설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헬스장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오면 여러 부대 시설들이 있습니다. 먼저 키즈 라운지가 있는데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을 해서 평일에 방문한 저희는 이용을 못해 아쉬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더 트리니티라고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고 구매할 수도 있는 조그만 갤러리가 있었고 그 옆에는 JJ 마우니스라고 전통 있는 재즈바가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가 좋고 수준 있는 재즈 공연이 열리는 곳이니 한 번쯤은 방문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수월로라는 식음업장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이쪽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철판 요리로 유명한 태판, 스테이크 요리의 스테이크하우스, 일식의 카오리, 이자카야 느낌의 꼬치요리 텐카이이고 네 곳 다 가격대는 좀 있지만 맛이나 분위기는 정말 괜찮은 곳이니 추천드립니다. 다음날 아침 조식을 먹으러 더 테라스에 방문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투숙객이 많아 조금 일찍 가시는 게 좋고 피크타임에는 조금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비율이 높다 보니 음식도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좋았어요. 더 테라스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올려놨으니 일시정지하고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나무 통밥하고 프렌치 토스트가 제일 맛있었네요. 재료들이 상대적으로 국내산이 많았던 것 같고 기본에 충실한 맛이었습니다. 창가 자리 뷰가 좋으니 일찍 오셔서 자리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전통 있는 호텔로서 시설들이 오래되긴 했지만 그게 오히려 클래식함으로 느껴지고 연륜이 서비스에 묻어나는 그런 호텔입니다. 남산타워와 이태원 근처라는 위치적인 이점도 있고 수영장과 아이스링크장 그리고 수준 높은 레스토랑까지 갖추고 있어서 적극 추천해드릴 수 있는 호텔입니다. 무엇보다 그랜드 하얏트만의 특징은 평일이든 주말이든 외국인을 포함한 투숙객들이 항상 많아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평균적인 서비스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50, 60대 정도로 보이는 나이 많으신 직원분들이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딱 맞은 정장을 입고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서비스해주는 모습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새로 생긴 호텔들은 시설들은 좋지만 이런 호텔 서비스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의 숙련된 서비스만큼은 다른 곳에서는 따라하지 못하는 그랜드 하이트 서울만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객실의 화장실이 매우 좁고 투숙객도 주차비를 받는다는 게 아직도 제 마음을 좀 힘들게 하네요. 그리고 가족 단위 호텔보다는 연인들이 방문했을 때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호텔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산책로는 남산타워 가는 길입니다. 아기를 재우고 나온 거라 좀 어둡긴 했지만 바로 앞 남산공원을 가로질러 걷다 보면 남산 서울타워라는 표지판이 보이는데 따라 올라가다 보면 보이는 큰 길이 바로 남산 둘레길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 둘레길은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주변에서 조깅이나 산책을 하러 많이 나오는 길이에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늦은 밤에 산책을 하기 쉽지 않을 텐데 한국은 안전한 나라이다 보니 이렇게 늦은 밤에도 공원에서 혼자 산책이 가능합니다. 20분 정도 걸으니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고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멋지죠? 올라가는 길이 생각보다 긴데 순환버스가 있으니 버스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2번, 3번, 5번 버스를 타시면 되고 대략적인 코스는 사진으로 첨부드리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남산타워입니다. 위에서 서울의 경치를 내려다보는 것도 좋고 남산타워 안쪽으로 들어가면 놀거리나 볼거리가 많이 있으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